지금부터는 이 민주당 대구 경북 코로나19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의원과 함께 좀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브리핑을 나눈 동안에 김부겸 의원도 지금 국회에서 좀 금방 도착했고요. 이수기 시사인 기자도 이 자리에 함께해서 지금 좀 패널들이 좀 몇 분이 좀 새롭게 왔습니다. 우선 김 의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김용범 그 기획재경부 1차관이 이 마스크 대책을 좀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가장 기다렸던 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그동안 이제 소위 현장에 나가면 계속 줄을 서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서요. 그런 상황들 중에서 한 약사분이 결국은 약국에 있는 DUR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한 사람이 많이 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내 몫이 있다는 믿음을 주면 줄 서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했고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실상 국가가 이 문제를 배급제로 하는 셈인데요. 그 관리에 대해서 국가가 전일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해라라고 했더니 오늘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봐도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 차관의 쭉 브리핑 내용을 보면 언제 가더라도 내 날짜에 가면 내 몫은 있으니까 결코 이렇게 줄을 서시거나 이렇게 과도한 두려움을 갖지 말자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국가가 저 마스크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느냐는 그런 좀 비판이나 비난은 조금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사재기를 금지하자라고 했던 게 벌써 지난달 초였기 때문에 벌써 한 달여를 좀 우리 국민들로부터는 많은 마스크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뭐 일종의 이게 종합 대책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이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현장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미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말하자면 제조업 쪽에서는 이미 약속을 한 부분 물량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종의 재난이니까 국가가 이렇게 긴급하게 명령을 통해서 유통구조라든가 혹은 또 사재기 같은 걸 막아내는 그 나름대로 고심책인 것 같고 이게 또 조심스러웠던 거는 자칫하면 또 말하자면 시장 경제 자체를 교란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또 지적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국민들이 양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이수기 기자 질문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게 이제 김부겸 의원님이 그러니까 마스크 국가 배급제 하자는 말씀을 사실 표현을 쓰셨었잖아요. 예, 그 대정부 질문 과정에 요청을 했죠. 그 부분이 지금 그때 그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시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200만 장은 일단 대구 지역 같이 의료진들이 필요한 대로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도 보면 의료진한테 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못 받았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우선 첫 번째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뭐 그런 같은 취지입니다. 결국은 국가가 너무 많은 걸 개입을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생산 현장에서는 사실상 원료 필터를 구하지 못해서 한계가 있는데 무조건 독려만 하면 어떡하냐 이런 또 반발도 있었고 또 국가가 수매를 한다 하더라도 적정 이유는 보장을 해야 생산이 계속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같은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사실상 제일 부끄러웠던 게 역시 어떤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시차도 있었고 또 약간의 현장하고 맞지 않는 그 세세한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줄여나가기 위해서 아마 중대본이 지금 대구 현장에 내려와 있고 총리가 직접 지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병상 확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증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요 김 의원을 지금 김부겸 의원을 스튜디오로 저희가 초청한 것은요. 지금 최근에 대구하고 서울을 오가면서 대구의 상황을 이 서울 정치권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언론에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듣고자 지금 초대한 건데요. 지금 당장 저희도 이제 취재진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저도 뭐 대구 경북에 있는 지인들한테 들어보면은요. 음식점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뭐 상점을 열어도 매출이 사실상 예전에는 뭐 불경기일 때는 반토막이라는 얘기했는데 요새는 뭐 10분의 1 토막도 아니고 20분의 1 토막도 아니고 매출이 0이라는 얘기도 들린다고 그러는데요. 현장에서 김부겸 의원이 느끼실 때 얼마나 정말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타격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구의 이제 전통적인 두 상가가 하나는 동성로 거리라고 해서 서울의 명동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서문시장이 있는데 물론 서문시장은 한 일주일간 스스로 이제 문을 닫은 적이 있었고 어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고 동성로도 심지어 제가 그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금요일 저녁도 가보고 또 그 전에 젊은이들이 다닐 수 있는 그 시간대도 가봐도 네. 무슨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반 그러니까 전통 시장뿐 아니라 일반 상가는 거의 사실 철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쩌다 이제 저녁에 저희들이 다녀봐도 식당에 문을 열어놓긴 하지만 뭐 한 팀 정도 있거나 없거나 이러니까 도대체 고개를 들고 다니기가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네. 이 코로나19 관련해 이제 추경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오늘은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총리 시정연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안이 이 넘어왔죠. 정부안이 넘어온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제 대략 11조 원의 이제 추경 규모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3조 원 정도는 세수 손실 부분을 이제 보전해 주는 부분이 한 3조 원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부분으로 이제 여러 곳곳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나 조금 전에 이제 김 의원께서 언급하신 이런 어떤 자영업자 철시 상태인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취약계층, 한계계층들한테 어떤 지원되는 어떤 예산의 그 총량 부분이 일각에서는 충분하다, 일각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은 부족하다는 어떤 지적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은 부족하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거 메르스 때 한 11조 얼마가 예. 됐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이 사회경제적인 충격이라든가 이 현상 또 이 기간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게 아니냐 싶고 네. 그다음에 보면 자꾸 긴급하게 무슨 대출을 연장해 주겠다 뭘 하겠다 이른바 예. 그 이렇게 관료스러운 자꾸 발상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자 장산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임대료 내야죠. 네. 그리고 물론 뭐 알바 노동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실적으로 꼭 자기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던 고용인들 해고를 못할 거랍니까? 네. 그분들 월급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딱 대충 생각해도 월 한 1,000만 원 정도는 계속 지금 사실은 거의 손님이 없으니까 네. 그게 나가는데 이런 직접적인 데 도움이 될 만한 지원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내용을 보면. 네. 그래서 아직도 이분들이 이걸 과거에 이른바 기획을 하고 예산안을 짜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재난입니다. 국민 전체가 지금 감당하고 극복해야 될 일종의 재난이거든요. 감염병은 우리 재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주름살이라고 할까요? 사회경제적인 이 얼어붙은 데 대한 그 피해는 그분들만 어떻게 고스란히 지라고 해요. 그럼 김 의원께서는 판단하실 때 좀 이게 뭐 탁상 행정의 어떤 탁상 행정 결과물일 수도 있다. 혹은 좀 아니란 어떤 그 판단의 결과물일 것이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 네. 그럼 이번에 11조 7천억 원인가요? 그게 아니고 그럼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가 됐어야지 지역이라든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그래 단비가 될 수 있었어요. 원래 지금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정부 측에 당시 총리는 못 나오셨습니다만은 나온 어떤 관계 장관 어떤 분은 한 20조 가까이는 필요할 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기획을 하고 짤 게 아니라 네. 각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소요가 얼마인지를 좀 빨리 받아서 이걸 보강을 해줘야 합니다. 네. 지금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부안이 넘어오면 국회에서 그거 자체를 정액은 못합니다. 그럼 정액을 못하면 세세한 비목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은 조정할 여지가 있어. 네.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서말이를 하고 있는 이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인 이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선제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협의 과정에 있어서요. 분명히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여야가 목소리를 같이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길 좀 바라겠고요. 다만 이제 방역에 관한 뭐 정부의 의지는 확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자신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제법 어떤 경험이 쌓여진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서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런 어떤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전국적인 방역, 감염의 어떤 전염병, 감염병 상황에서는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공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대구 경북에서 보실 때 이번에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긴밀한 공조가 잘 된 부분은 뭐고 좀 안 되거나 아쉬운 부분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우선 뭐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경증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른바 자가격리. 말은 좋아서 자가격리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치료할 시설이 부족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건의도 있었고 총리도 현장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게 과거 메르스 때 내린 지침 때문에 초기에는 확진만 되면 전부 다 입원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증 환자가 받아야 될 의료 서비스는 못 받은 채로 이분들이 방치되었다고 오해를 받을 만하고 또 그 과정에서 사망하는 분들이 나오는 진짜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우선 그 문제를 바로 고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저 이수기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위에서는 장부상 보면 전부 다 이런 게 의료용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됐다고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거 지금 큰일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역시 이제 중대본이 와 있음으로 해서 빨리빨리 내용을 점검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는 일이 조금 더 잘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것은 우리 정은경 본부장 어서 고생하신다고 국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저런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내리는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혹은 방역 관계자들 하고 사이에는 자꾸 뭔가 조금씩 어떤 큰 그림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정당사자인 그 확진되신 분들 이분들이 불안해하고 저희들한테다가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답답하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장부의 어떤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상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 신천지 쪽에서 내놓은 어떤 자료 부분에 있어서도 뭐 본인들은 다 내놨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좀 있는데 실제 대구 경북에서 봤을 때도 이 신천지 측이 내놓았던 명단이라든지 현장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점이 나는 거를 현장에서 좀 듣고 계시고 실제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자신들이 이미 제출한 대구시에 제출한 명단하고 나중에 국가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확보한 명단 사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에서 이분들이 나 조금이라도 이상해요라고 하는 유증상자 그분들은 해보니까 거의 55%인지 60%가 확진자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빨리 나와서 자신들 상황을 전부 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그분들은 적절한 보호와 격리 또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어떤 이유였든지 자꾸 이렇게 피해버리고 또 심지어 경찰까지 동원해도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된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곳곳에서 이른바 31번 환자처럼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걸 빨리 막아내기 위해서는 신천지적 협조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자꾸 협조를 안 하게 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빨리 조치를 하지 않느냐고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죠. 그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구 경북을 향해서 많은 그 온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재난을 극복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한번 국민들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확진 환자들 또 뭐 경증이든 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또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께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또 물품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 격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대구 시민 경북도민들한테 전화 한번 하셔서 모든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또 정부에도 그런 요청을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가 함께하면 이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을 가져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뭐 바쁘신 일정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본회의장으로 또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